가장 간단한 건축에서 사용되는 벽체라든지 그 다음에 바닥 이런 거를 이제 작성을 하는 걸 직접 한번 해볼 텐데요. 일단 오늘 하는 내용은 크게 이제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그 재질의 적용입니다. 재질의 적용. 재질의 적용 부분을 이제 재질 적용을 한번 만들어 보고요. 일단 구조부에 대한 부분만 재질을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작업을 해볼 게 일단 벽체 하고요. 그 다음에 바닥 부분, 요 두 가지 해서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저번 시간에 잠깐 그리드와 그 다음에 이제 레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이제 또 작업을 좀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그 레빗을 실행을 하신 다음에 건축 템플릿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오늘부터 이제 녹화를 하게 되면 이 파일도 같이 업로드를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보시고 파일도 직접 한번 살펴보시면서 작업을 하실 수 있게. 일단 처음에 그 레빗에서 작업을 하실 때 항상 그 이쪽 관리 탭에 가셔가지고 프로젝트 매개 변수라는 걸 작업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프로젝트 매개 변수에 추가하신 다음에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작업자를 추가를 좀 해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작업자 항목을 좀 추가를 해주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작업자는 문자에 의해서 분류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문자. 그 다음에 얘는 ID 데이터 항목에 집어넣어야지만 이쪽 보시는 것처럼 아이고 작업자 항목이 요 그 카테고리에 이제 삽입이 되겠죠. 그리고 이쪽에서는 모두 선택을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입주자 선택하고 확인 누르시면 안 됩니다. 작업자를 선택을 하시고 확인을 눌러서 이쪽에 이제 작업자 품목이 들어가도록 해주시고, 이쪽에서 이제 도면은 각 도면을 이렇게 전부 다 열어주신 다음에 1층 표면을 선택을 하시고 Shift를 누르고 서치를 이렇게 지정을 한 다음에 작업자는 여러분 이니셜 쓰시는 게 가장 낫겠죠? 저는 그냥 RVT라는 이니셜로 가겠습니다. 자, 이니셜까지 다 지정이 됐으면 이제 여기 탐색기 구성에 들어가셔서 새로 만들기, 오늘 날짜로 제가 지정을 할게요. 자, 2017. 나중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이게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실 수가 있겠죠. 자, 필터링에서는 제가 건드릴 게 별로 없다 그랬었고, 그룹화 및 정렬로 이동을 하셔가지고, 첫 번째 항목을 여기서 이제 작업자를 추가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분야를 집어넣어 주셔야 됩니다. 분야. 작업자, 분야. 그 영문판에서는 디스시플라인인가 아마 돼 있을 거예요. 이름이. 그 다음에 다음 기준은 패밀리 및 유형. 요거는 이제 그 영문판에서는 패밀리 앤 타입이라고 돼 있습니다. 요거. 그리고 정렬 기준에서 지금 뷰 이름으로 돼 있는데, 뷰 이름으로 정리하시면 그 가나다라 순으로 나가기 때문에 층별로 도면을 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연관된 레벨, 그러니까 영문판에서는 아마 어소시에이티드 레벨인가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작성을 이렇게 해주시고, 작업자, 분야, 그 다음에 패밀리 유형, 그리고 연관된 레벨, 이렇게 4개를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여기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확인 눌러주시고 얘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분류가 다 끝나게 되죠. 자, 여기 그 지난 시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1층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배치도 하고 이게 같이 있으면 좀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시냐면 배치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프로젝트가 다 완성이 되고 나서 지역면 작성을 하실 때 그때 이제 작업을 하게 되니까요. 요 배치도는 선택을 이렇게 하시고 작업자 항목을 사이트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사이트로 바꿔주시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배치도 항목이 이제 별도로 빠지겠죠. 배치도가. 지금은 이제 이쪽 보시면, 이쪽 이렇게 보시면, 여기 지금 작업자 항목만 이렇게 제가 집어넣어 놨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소규모 회사들 말고요. 좀 큰 회사의 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시게 되면, 공정이라는 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공정이 들어가고요. 그 아래로 이제 작업자 항목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 공정에는 이제 뭐 토목이냐, 뭐 구조냐, 아니면 뭐 지형면이냐, 뭐 아니면 조경,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나눠지게 되거든요. 작업 공정. 그래서 아직은 뭐 요 단계까지는 아니니까 참고로 이렇게도 나눌 수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이제 도면을 가지고 볼게요. 자, 도면 가져오기 전에 지금 여기 1층 평면도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납치면도로 이동을 해보시면 이쪽에 있는 뷰의 이름과 이쪽에 있는 뷰의 이름이 맞지 않죠? 그죠? 요거는 2018년도 버전부터는, 그러니까 2018 버전은 요 이름과 요 이름이 동일하게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요 이름을 변경을 하시게 되면 여기가 같이 바뀌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이름을 이제 같이 맞춰줄 필요가 있는데, 이름 맞추는 거는 도면을 이따가 직접 깔고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1층 평면도로 가주시고, 자, 1층 평면도에서 도면을 한번 가지고 올 텐데요. 도면은 삽입 탭에 가셔야 된다 그랬죠? 삽입 탭에 가서 이쪽에 앞에서 세 번째 CAD 링크를 선택을 이렇게 해주시면, 경로가 뜨죠. 뭐가 되게 많이 깔렸네요. 이거 뭐지? 이거 지워버려야 되겠네. 이것도 좀 지워버리고. 자, 컴퓨터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다운로드에다 넣어놨는데, 경비실 도면에 보시면 1층 평면도를 여기다가 깔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현재 뷰, 그 다음 밀리미터. 자, 현재 뷰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동 탐지가 아니라 밀리미터로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원점 대 원점이 아니라 중심 대 중심에 놓으셔야 작업이 좀 편합니다. 요 세 개의 작업을 놓으시고 열기 하시게 되면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도면이 이렇게 들어오죠. 그렇죠? 어제 제가 도면 가지고 오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도면은 일단 가지고 들어오시게 되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도면이. 그렇죠? 도면을 선택을 왼쪽 버튼으로 하시고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이렇게 휘저으시면 도면이 이렇게 따라 움직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다가 좀 뭐라 그러죠? 도면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명령이 있다 그랬습니까? 제가 PN이 있다 그랬죠? PN. 반대되는 명령은 up. UP라는 명령이 있다 그랬죠. 자, PN이라는 이 단축키는 선택한 부재에다가 핀을 꽂아버리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게.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도면을 선택을 이렇게 하시고요. 키보드에서 PN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도면 한가운데 이렇게 핀이 생깁니다. 자, 다시 얘를 선택을 하시고 UP를 눌러주시면 이제 도면이 풀리죠. 자, 핀을 꽂으실 때는 PN, 풀어주실 때는 UP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도면을 선택을 해서 제가 PN이라고 명령을 넣었더니 핀이 이제 곧바로 생겼죠. 이 상태에서는 이 도면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도면을 이렇게 맞춰 놓으시고 좀 확대를 제가 해서 보여드리자면 지금 이 상태 같은 경우에는 선이 정상적으로 좀 보이죠. 선이.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 자리에서 일부 자리는 선이 이렇게 두껍게 보이실 거예요. 선이 이렇게 두껍게 보이실 때는 제가 말씀드렸죠? 자, TL이라는 단축키가 있습니다. TL. 요거는 thin line이라 그래가지고 선의 두께를 주거나 아니면 두께를 뺄 때 사용을 하는 건데요. 키보드에서 그냥 TL이라고 입력을 하셔도 되고, 아니시면 아이콘 있죠. 여기 지금 보시면 요 아이콘을 이렇게 눌렀다가 떼면 선의 두께를 넣었다가 뺐다 하실 수도 있고, 뷰 탭에 가보시면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가는 선.
그래서 이걸 누르셔도 이렇게 적용이 되고요. 자, 이제 그 그리드를 작성을 하실 텐데, 그리드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서 시작을 해서 위로 그리셔야 이쪽에 버블이 이렇게 붙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시작해서 왼쪽으로 그리셔야 버블이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됩니다. 이 버블의 위치 때문에 보통 아래에서 위로 그렸다가 다시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이러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한 방향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는데, 기본되는 버블 2개만 작성을 하시고 얘를 카피하시는 게 가장 빠르시겠죠. 그쵸? 자, 그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시냐면, 자, 일단 그리드는 여러분들 건축 탭에 가보시면 상단에 있는 건축 탭에 이렇게 가보시면 이쪽에 그리드라고 있습니다. 그리드. 그리고 구조 탭에 가보셔도 이쪽에 그리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건축에서 그리드를 지정을 하셔도 되고요. 구조에서 그리드를 지정을 하셔도 됩니다. 어디서 지정을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건축에서 한번 그려볼게요. 건축에서. 자, 건축 탭에서 그리드 작성하시는 걸 이제 한번 배워보실 텐데, 그리드 작성을 하실 때는, 자, 이 그리드라는 명령을 먼저 선택을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단에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모양이 나오는데, 건축에서는 좀 드물기는 하지만, 그리드가 이제 아크 형태로 존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이 쓰진 않지만.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얘는 그 선택이라 그래서, 영문판에서는 그 픽 라인이라고 그럽니다. 얘는 어떻게 쓰냐면, 얘는 선택을 해서, 여기 있는 이 선을 지정만 하시면 바로 이렇게 그리드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지정만 하시면 그리드가 나오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래도 생기고 위에도 생기고 좀 그렇죠? 그래서 얘는 실질적으로 프로젝트에서는 거의 사용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자, 다시 되돌리고요. 그리드를 사용을 하실 때는 이쪽에 그리드를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 있는 그리드를 선택을 이렇게 해주시고,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아래에서 위로 길게 이렇게 그어주시면 되세요. 아래에서 위로 길게. 그리드 작성을 하실 때는 드래그가 아니고요. 아래에서 한번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위에서 한번 클릭하시고, 이렇게 해서 그리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이 그리드는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요게 이제 그리드 라인이라고 그러죠. 요게 이제 그리드 라인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거, 이 동그란 거를 버블이라고 그럽니다. 버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텍스트 부분이 되는 거고, 이쪽에 보시면 요거 지금 보이시죠? 요 번개 표시 같은 거, 얘를 엘보라고 그럽니다. 엘보. 저건 어디다 쓰는 거냐면, 요 엘보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이게 꺾이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그 좁은 장소에 그리드가 많이 몰려있을 경우에 그 그리드 선을 정리할 때 사용을 많이 합니다. 요거는. 그래서 얘를 다시 원상복귀 시키는 방법은 이 정점을 드래그해서 아래쪽 정점에다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그리드 보시면 이 옆에 3D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 3D. 이거 뭐냐면, 나중에 제가 또 도면 만들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그리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여기 레벨 F01에서 만약에 2층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그리드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똑같이 보이거든요. 모든 도면에서. 근데 얘를 2D라고 바꿔버리시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1층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그리드가 이렇게 있는데 1층에 객체가 이렇게 있고 그리드를 이렇게 그려놨는데, 제가 얘를 2D라고 바꾸고 요 그리드 라인을 이렇게 줄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작업하고 있는 층에서만 이 그리드가 줄어 있는 게 작업이 확인이 되고요. 다른 층에서는 정상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3D라는 거는 3D 전체 객체에서 그리드를 줄여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만약에 2D로 바뀌는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작업 뷰에서만 그리드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보통 이제 도면 작업할 때 얘를 3D가 아니라 2D로 이제 돌려놓고 그리드 작업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그리드 라인이 너무 길 경우에 얘를 좀 줄이셔야 되잖아요. 줄일 때는 요거 보이시죠? 여기 동그라미. 여기 동그라미를 잡고 늘리시거나 줄이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동그라미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늘리시거나 줄이시거나 하실 수가 있는 거고, 그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 버블의 위치를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요 그리드 라인을 선택을 하시면 위쪽과 아래쪽에 각각 체크박스가 뜨는데, 요 체크박스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버블을 나오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보이지 않게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요거 체크박스. 일반적으로 그리드 같은 경우에는 한 방향으로 몰아주시는 게 좋아요. 한 방향으로. 그래서 보통 도면에서 가장 보기 편한 형태가 딱 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 상태. 이 그리드 같은 경우에는 선택을 하시게 되면, 특성 창에 그리드라고 해서 이제 버블 이렇게 지정이 돼 있죠. 요거는 이 하단에 보시면, 자, 여기 하단에 보시면 유형 편집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걸 누르고 들어가서 색상을 변경을 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 색상 나오죠? 검은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걸 변경을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솔리드라고 되어 있는데 요 선의 패턴도 변경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당장은 꼭 그렇게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나중에 이제 저랑 같이 하시면 이 패밀리 작성하는 것도 이제 좀 배우시게 될 거예요. 이것도 기본적으로 패밀리입니다. 패밀리. 얘는 이제 시스템 패밀리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레빗 안에 저장되어 있는 패밀리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글씨를 고쳐볼게요. 보통 이쪽으로 나가는 열을 우리가 X열이라고 그러고요. 이쪽으로 나가는 열을 우리가 보통 Y열이라고 표기를 하죠. 그래서 얘는 이름을 고치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자, 한번 클릭하시고 다시 한번 클릭하셔가지고 X0라고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아니면 X1 하시고 엔터 딱 치시면 바로 입력이 되죠.